안녕하세요. 상속 문제. 이게 생각보다 복잡할 때가 많죠. 특히 예상치 못한 빚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영숙 씨의 질문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걸 바탕으로 최근에 아주 중요한 법률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요. 그걸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사례군요. 영숙 씨는 이제 본인이 한정 승인,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 이걸 선택하고 자녀들은 아예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럴 때 그 손자, 손녀들까지도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영숙 씨 고민처럼 얼마 전까지는 그게 맞았습니다. 상당히 복잡했어요. 아, 그랬군요.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법적으로는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문제되거든요. 다음 순위라면 손자녀들이나 네, 손자녀 혹은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 직계 존속이 살아계시면 그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배우자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 이게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영숙 씨 사례처럼 손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들 이름으로 또 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 신청을. 네, 다시 해야만 했죠. 그 절차를 다 거쳐야 했어요. 와, 듣기만 해도 좀 절차가 번거롭고 또 어린 손주들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게 마음에도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심리적인 부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좀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서 내린 결정, 이걸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기존의 해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이면 정말 큰 변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 제1043조를 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다른 상속인에 관련 배우자도 포함되는 거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이번 판결에서 배우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명확히 본 거죠. 아, 그렇군요. 와, 그럼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다면 그 자녀들 몫까지 전부 배우자에게 가서 결국 배우자가 혼자서 다 상속받게 된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 상속, 이게 새로운 원칙이 된 거죠. 야, 이건 정말 단순히 절차 간소화 이상인데요. 네, 맞아요. 대법원도 이게 그냥 편의성만 높인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보통 상속 포기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비상속을 피하려는 그 실제 의도나 아니면 우리 사회 일반의 어떤 법 감정에도 이게 더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긴 자녀들이 다 포기했는데 뜬금없이 손주들이 빚을 떠안게 되는 건 좀 이상하긴 했어요. 네, 그런 불필요하게 다음 세대까지 상속 포기 절차를 거치게 했던 불편함도 해소하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좀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이 현실에 맞춰서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네요. 그럼 아까 영숙 씨 사례로 돌아가 보면요.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고 본인이 한정 승인을 선택하시면 이제 손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니까요. 손자녀 상속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와,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을 텐데 정말 탄 짐을 덜게 되셨네요. 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요. 아주 만약에 배우자마저 상속을 포기한다면 그때는 또 달라집니다. 아, 배우자까지 포기하면요. 네, 그때는 민법 규정 그대로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손자녀나 아니면 직계 존속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변화가 혹시 다른 문제를 만들진 않을까요? 예를 들면 빚보다 재산이 훨씬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때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손자녀들이 원래대로라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당연히 고려했습니다. 네. 근데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다면요. 유언을 통해서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정하는 유증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아, 유증이요? 네. 또는 살아 계실 때 미리 재산을 주는 생전 증여 같은 훨씬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더 확실한 방법들이 있네요.
굳이 모든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이런 복잡한 방식을 통해서 손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려고 했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본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썼을 거라는 거죠. 듣고 보니 그게 일리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려된 게 세금 문제인데요. 세금이요? 네. 어차피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서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면 세금이 더 붙는 할증과세라는 게 적용되거든요. 아, 한 세대 건너뛰면 세금이 더 붙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유증이나 증여를 통해서 주든 아니면 이론상으로 자녀 전원이 포기해서 결과적으로 손자녀에게 갈 뻔했든 할증과세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득 차이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아하, 세금 측면에서도 큰 실익 차이는 없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점까지 고려된 판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네요.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이제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게 대법원의 새로운 입장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복잡했던 절차를 줄이고 또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이 바뀐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마 영숙 씨처럼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는 꽤 명확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파헤쳐본 내용이 당신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사회 변화나 사람들의 어떤 인식에 발맞춰서 계속 해석되고 진화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상속 문제는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요, 만약에요, 상속을 포기했던 자녀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아닐까요?